안녕하세요. 오늘은 형태소, 우리 형태론이 끝났으니까 형태소부터 해가지고 조금 전형적인 문제를 제가 기출이나 수능 모의고사에서 한번 찾아와서 그거를 간단하게라도 조금 접근하고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드렸던 문제를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순서는 제가 조금 설명의 편의 또는 우리가 지식을 적용하는 순서에 맞춰서 한번 재구성을 해봤으니까 문제 번호, 문항 번호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한번 그 문항으로 가셔가지고 찾아보시고 우리가 풀었던 걸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좋겠구나, 한번 그런 걸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개념부터 간단히, 우리가 뭐 깊게 설명할 건 아니죠. 이미 다 배웠으니까. 우리가 형태소라는 걸 배웠었지. 그럼 형태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한자로 얘기하면 최소, 유미,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최소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의미가 있어야 된다가 두 번째 포인트였어. 그래서 이 형태소랑 가장 많이 비교되기 좋은 게 단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 단어도 의미가 동일하게 있으니까. 근데 단어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했었어? 비슷하죠. 최소인데 자립 단위였어. 자립. 그래서 단어는 의미를 가지지만 의미를 가진 최소가 아니라 의미를 가지면서도 혼자 쓸 수 있는 최소를 얘기했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었지. 근데 어쨌든 이 형태소를 우리가 구분할 때 기준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실질적인 의미의 유무와, 두 번째는 이거를 바탕으로 한 자립할 수 있는 유무. 그래서 실질적 유무, 실질적 의미가 있냐 없냐, 자립할 수 있냐 없냐를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실질적 의미가 있을 때는 우리가 실질 형태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실질적 의미가 없으면 형식 형태소다. 그 다음에 자립할 수 있으면 자립 형태소, 자립하지 못하면 의존 형태소. 요건 우리가 기본을 잡았었지. 근데 제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댔어? 그쵸, 연결을 잘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 무슨 말이냐, 실질적 의미가 있다는 거 무조건 혼자 쓸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가 있다는 건 문법적 의미이기 때문에 의존적으로 사용하는 게 기본이야. 이렇게 같은 카테고리로 연결을 할 때 항상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시험은 포인트가 이시 나와야 돼. 예외를 우리가 포인트로 잘 봐야 돼. 물론 기본에서는 이런 걸 다 적용하는 거야. 다 알고 이걸 가지고 줄글로 줄 수도 있고, 줄글로 시험을 낼 수도 있고, 또는 도식화 해가지고 추론을 낼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든 가장 어렵게 냈을 때는 이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내버리는 게 가장 어려운 수준이거나, 또는 이걸 가지고 예외로 포인트를 주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내는 건 당연한데 이걸 바탕으로 이런 틀에서 벗어난 예외가 있으니 그걸 내가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어? 용언의 어간이다. 이 용언의 어간은 실질이면서도 뭐다? 그렇지, 의존해서 사용을 하는 거다. 요 포인트 짚었었죠? 요걸 그대로 오늘 문제로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번 내용은 뭐 거의 우리 수업 시간에 한 것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봤지만 빠르게 한번 쳐버렸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이게 기본이야. 기본 중에 상기본, 완전 기본이란 거지. 그게 뭐냐, 이게 아직도 학교 내신에서 엄청나게 나오고 이게 2006년부터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뭐냐, 기본적으로 형태소 분석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의미를 가진 최소로 나누는 게 형태소잖아. 그래서 형태소란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야. 그래서 나누다 보면 기본적으로 뭐부터 해야 돼? 형태소 분석. 그래서 이 7번은 뭐 하는 문제냐, 너 형태소 분석할 수 있어? 요거 묻는 문제야. 그래서 학교에서도 요런 거 발전된 양상 엄청 나오니까 형태소 분석부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나는 솔잎을 씹어 보았다. 그래서 나는 솔잎을 씹어 보았다. 각각 해야 되는 답은 너무 쉽게 찾아지죠? 1번. 요런 것들. 그래서 형태소 분석할 수 있냐? 그래서 7번 같은 것들은 요거의 기본이야.
그래야지 이걸 가지고 첫 번째 형태도 분석했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찾는 거야? 그치? 이게 이걸 가지고 각각 하나를 나가지고 이게 자립이야? 의존이야? 이게 실질이야? 형식이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여기서 실질은 몇 개고 형식은 몇 개다, 자립은 몇 개고 의존은 몇 개다, 또는 표를 준 다음에 이거는 실질이냐 형식이냐 자립이냐 의존이냐 이런 것들 내는 것들이 앞으로 여기서 발전되는 형태들이야. 그러니까 2006년에 이런 기본이 나왔으면 이거보다 조금 더 깊게 해가지고 더 추가되는 게 현재 시험 문제인데, 그 시험에 추가되는 게 이런 것들이 추가된다는 거지. 그래서 바로 가보시면 1번이 그걸 보는 거야. 근데 조금 수준이 달라진 게, 보시면 도식화가 조금 있지. 그럼 보시면 여기 봐봐, 실질적 의미가 있냐 없냐, 그러면 이 중에서 뭐 낸 거야? 요것만 지금 낸 거야. 요것만, 요 부분만 지금 잘라가지고, 요것만 지금 내고 있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1번이라는 거지. 물론 요것만 그러냐 이것도 아니야. 여기 보시면 이 문제 2번 문제 마찬가지죠. 여기도 보시면 포인트가 뭐라고 나왔어? 자립하고 의존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지.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 이렇게 합치면 자립 유무고, 이렇게 합치면 실질적 의무, 요 두 개를 합쳤을 때 우리가, 그렇지, 이 유형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는 초기 때는 요것만 내고 요것만 냈다는 거지.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나면 그 다음 순서는 뭐야? 그치, 이걸 종합적으로 전체를 내는 거, 또는 이걸 가지고 예외로 건드리는 거, 요렇게 지금 진행이 문법의 기출사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013년 3월에는 실질만, 6월에는 자립만. 그래서 내가 문법을 제대로 공부하면 머릿속에 지식이 구조화가 되다 보면 순서별로 순서대로 나온다고 했잖아. 그게 지금 보이는 거야.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처음이니까 조금 하나씩 해봅시다. 이 하늘이 푸르다, 형은 집에 있다, 요 두 개 문장 보시면 하늘이 푸르다로 먼저 해볼게. 하늘이 푸르다가 있으면 이거 가지고 실질과 형식, 자립과 의존, 얘네를 각각 찾아봐야겠지. 그러려면 형태소 분석은 먼저 하셔야지. 하늘, 이, 푸르, 다 요렇게 먼저 찾았어야 돼.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형태소가 합쳐서 하늘이 푸르다 라는 문장이 된 건데, 실질, 이 중에서 의미가 있냐 없냐만 따지는 거야. 그럼 실질은 하늘하고 푸르, 정확히는 요거 하이픈까지 써줘야겠지. 근데 형식은 뭐야? 이하고 다. 자립은 하늘만 자립하겠지. 의존은 나머지 이, 푸르, 다가 되겠지. 왜냐면 이거 조심하셔야지. 이 용언의 어감과 어미 같은 경우는 합쳐서 한 단어기 때문에 의미는 푸르다가 실질이 있지만 얘가 의존이야. 그래서 어간 어미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의존, 의존이라는 거, 요거는 기본적인 포인트니까. 그래서 요렇게 기본적으로 분석이 되겠네. 그러면 다른 문장,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형은 집에 있다, 요 문장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 이 문장을 분석해보면 우리가 적용이 조금 되겠죠, 배웠던 게. 그럼 형태소 분석부터 제가 항상 하고 넘어가랬잖아. 지금 보시면 형태소 분석이 어떻게 돼야 돼? 형은 집에 있다, 이렇게 돼야겠지. 그래서 실질이냐 형식이냐 자립이냐 의존이냐, 요걸 지금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실질 의미가 있는 것부터 보면 형하고 집하고 이시 되겠지. 하이픈은 뺄게요. 그 다음에 그거 빼고 나머지가 형식이니까 은, 에, 다가 되겠고, 자립은 형하고 집, 의존은 은, 에, 잇, 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포인트가 지금 보여야 돼. 실질은 아까 자립이고 형식은 의존이 일반적이랬지. 근데 봐봐, 차이가 나는 거. 형, 집, 은, 에, 다. 그럼 보이시죠?
요게 포인트. 그래서 실질이면서도 자립은 될 수 없는, 실질이면서도 의존인 게 뭐다? 용언의 어간. 요런 포인트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게 좀 덜하지만 뒤에는 그런 포인트까지 발전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이걸 바탕으로 답을 찾아보면 답이 몇 번이 돼야 돼? 그렇죠, 3번. 이렇게 바로 우리가 고를 수 있다는 거지. 2번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겠지. 똑같은 거야. 근데 방금 얘기를 했잖아. 시험은 이런 거야. 처음에 이렇게 낼 수도 있어. 이렇게 뭐가 있냐 찾으라고 이렇게 낼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도 가능해? 그치. 저렇게 찾는 건, 적용하는 건 기본. 그 다음은 뭐? 말장난이 그 다음의 형태다. 물론 순서가 바뀔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저걸 가지고 말장난에 됐을 때는 뭐가 포인트인지 한번 그거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뭐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고. 보시면 보세요. 형태소의 개수 이런 거 묻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금도 뭐 있었어? 형태소부터 분석했었잖아. 그러니까 형태소 분석이 기본이야. 그래놓고 자립이냐 의존이냐, 자립이냐 의존. 그럼 여기에 뭐야? 우리가 해야 되는 결국 형태소 문제하면 포인트가 뭐다? 첫 번째, 그렇지, 형태소 분석부터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놓고 두 번째, 이걸 가지고 실질이냐 형식이냐, 세 번째 뭐 자립이냐 의존이냐, 그 다음 마지막 뭐 이거의 예외가 뭐냐, 용언의 어간이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 네 가지 포인트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뭐 단순 적용 찾는 거 요렇게 간다면 나중은 뭐 줄 선지를 써주고 이걸 논리적으로 맞아 틀려 판단할 수 있어 요렇게 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보시면 답은 너무 쉽게 찾아지죠. 보시면 여기서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5번 이렇게 돼야겠지. 별 2만 탄데 의존은 뭐야? 그치, 2만 타. 의존. 왜 영어나 어간과 어미는 뭐랬어? 의존이라고 방금 포인트를 짚었었잖아. 요거. 그래서 2번까지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 6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6번 가시면 뭐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들이 그냥 포인트로 다 써져 있어. 형태소라는 거 개념을 잡았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그래서 내가 기본적인 개념을 이런 걸 잘하라고 하셨었지. 계속 이런 거 잘 보셨어야 돼. 그래 놓고 두 번째, 의미의 유무에 따라 기준 잡았죠? 그럼 뭐가 나오고 있어? 그치,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그래서 앞에 2013년도에는 요거 가지고 실질이냐 문법적 형식이냐 요거 가지고 내거나 또는 자립이냐 의존이냐 요거 가지고 냈던 거야. 근데 내가 그 다음은 뭐랬어? 그렇지, 종합적. 그러면서 적용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말장난을 칠 수도 있다. 그래서 키워드 보세요. 자립, 형식, 의존, 실질. 그러면서 실질이면서 의존인 거 뭐랬어? 용언의 어간. 요런 것들 실질이면서 자립인 거, 일반적인 거 요런 거 적용하는 문제가 바로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얘 한번 분석해보면 기본형이 어떻게 돼야 돼? 형태 분석하면 하늘하고 이, 매우, 높고, 푸르,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되겠지. 그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지. 그럼 자립은 몇 개인가 볼까요? 하늘, 매우, 그 다음에 있나 자립이? 그렇지. 그러면 답은 틀렸네요. 답은 쉽게 1번 이렇게 찾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 자체가 뭐 어려운 건 아니네요. 얘도 마찬가지죠. 2022년 지금 보시면 2018년에 이런 문제가 벌써 나왔고 2022년 똑같은 문제잖아. 심지어 뭐도 똑같아? 개념도 똑같이 나오죠. 개념도 똑같이 나와. 근데 조금 어려워진 게 뭐야? 여기서는 개념을 보게 여기부터 요까지 하면서 두 가지 분류 기준 말하고 뭐하고 뭐가 있다, 뭐하고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버렸어? 그 중간을 그렇지 생략해버린다니까. 요게 재밌는 거야.
이게 종합적으로 가다 보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긴 지문은 알고 보셔야 되는 거고 이 개념을 써주면 써주고 읽을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뭐야? 이런 식으로 가장 끝판왕은 뭐야? 없애버려. 그냥 형태소를 말해주고 너 형태소 중에 다 알아? 형태소에 대해서 다 알아? 그러면서 그냥 말장난을 쳐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요런 걸로 우리가 찾을 수를 있을 정도까지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요렇게 우리가 고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지. 보시면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냥 그대로 나와버려. 근데 여기서는 그냥 형태소 이렇게 내봤자 그래도 어려운 게 뭐야? 형태소만 분석할 수 있으면 돼. 우리는 분석이 돼? 안 돼? 안 되겠지. 우하고 리로 분석하면 뜻이 달라지니까 맞았고 아기만 그럼 아기하고 만으로 나뉠 거 아니야? 아기와 만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두 개 맞고 맨발 맨하고 발이겠지? 두 개 잔디하고 밭이겠지 두 개. 근데 너무 쉽죠? 5번 놀았다. 에이 계속 얘기했죠. 각각을 의존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답은 5번 이렇게 풀었어야 되고 4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너무 쉽죠? 근데 우리가 봐봐 반복되는 게 계속 보여야 돼. 앞에서는 우리가 초기 형태는 뭐였어? 각각 실질만 묻거나 실질의 유무 그 다음에 자립의 유무 이렇게만 물었잖아. 근데 이제 어떻게 종합적으로 다 물어버린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기본형 요게 기본형 요게 조금 심화된 거 얘는 도식화해서 적용하는 문제 얘는 말장난치는 문제 얘는 거기서 더 가서 말장난을 생략해서 보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4번 문제도 벌써 형태소에 대해서 개념 아예 똑같죠? 아예 나와. 그래놓고 자립, 실질, 자립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핵심 뭐겠어 당연히. 그치. 보시면 자립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자립이면 무조건 뭐야? 실질이어야 돼. 의존이면 뭐야? 형식이어야 돼. 그러니까 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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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얘하고 지금 얘를 장난치고 있지.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아니오니까 아니오, 아니오니까 아니오, 얘니까 얘가 됐어야 돼.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게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그치? 용언의 어감만큼은 벗어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경찰 용언의 어간 아니지? 용언의 어간 아니지? 용언의 어간이네. 그러면 얘가 지금 포인트야. 그래서 내가 요런 것들이 끝판왕에서 예외적인 문제 요런 걸 건드리는 게 우리가 초점 있으면 이런 거는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얘 그대로 당연히 뭐라 해야 돼? 얘 해야겠지. 얘 아니요 가야겠지. 근데 얘는 뭐야? 실질적 의미는 있어. 근데 홀로 쓸 수는 아니지. 자립이 아니라 의존. 그래서 얘 아니요 얘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답은 쉽게 구할 수가 있네요. 2번 이렇게 찾아냈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순서대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개념부터야 처음에. 그러면서 그 개념의 분류를 각각을 내기 시작해. 그리고 나서 종합적으로 내기 시작해.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예외까지. 그래서 끝판왕은 예외인데 그 중간에 이 순서로 내면서 종합되고 예로 가는데 그 중간에 뭐야? 그치 요런 게 적용된다는 거지. 적용하는 걸 낼 수도 있고 줄글로 장난치는 걸 낼 수도 있고. 근데 조금 상위 버전은 뭐 줄글이 좀 더 상위 버전이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 좀 더 상위 버전으로 가면 아까 뭐 생략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 내는 단계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제가 수능을 어떻게 찍고 있고 그 다음 걸 어떻게 해가지고 심화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지를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제가 해드리고 있지만 학생들도 여러분도 이런 걸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공부할 때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12번 한번 가볼까요? 얘도 마찬가지야. 보자마자 바로 보였어야 돼. 보시면 형태소냐? 그렇지? 근데 실질적 의미가 있다. 그럼 실질이지? 없어. 그럼 뭐야? 형식이야. 그럼 A는 형식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혼자 쓸 수 있냐? 그럼 실질이면서 혼자 쓸 수 있다. 자립. 근데 얘는 뭐야? 실질이면서 아니요. 의존. 그럼 내가 방금 포인트 뭐로 줬어? 그렇지. 포인트는 뭐로 가져가야 된다? 얘로 가져갔어야지. 왜? 실질이면서 의존이다. 그럼 뭐야? 용언의 어간. 얘부터 찾았어야 된대. 그러니까 B부터 찾았으면 용언의 어간을 B로 바로 연결하고 시작해야 돼. 그럼 여기서 용언의 어간이 뭐 있어? 그치.
니은이 용언의 어간이 있네. 그럼 B는 니은이야. 그럼 얘도 있지만 얘는 틀렸지. 왜? 다른 게 있잖아. 그럼 답은 바로 4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읽어서도 풀 수 있겠지. 막 하나하나 찾아서 적용하는 것도. 근데 항상 내가 공부는 뭐라 했어? 시험은 공부한 걸 바탕으로 포인트를 짚을 수 있어야 된다.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된다. 문제 초점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정확도도 올라가고 시간도 엄청나게 줄이는. 얘 보세요. 바로 풀었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교수님들이 문제를 만들 때 분명 포인트를 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놓치니까 제가 지금 전형적인 문제를 뽑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치,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9번은 문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적절한 걸 골라야 돼. 기억도 없고 이 중에 내용 중에 적절한 것을 고르쇼 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한번 고쳐주시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보시면 보이죠? 여기도 지금 이게 보여야 되는데 실질이면서 자립인 거 가능하지. 근데 형식 자립 안 맞죠? 반대로 의존 형식 맞죠? 근데 자립 형식 안 된다 했고, 근데 의존인데 실질, 그치, 이게 포인트네 또. 아, 니은이 포인트죠. 실질이면서 의존인 것보다 용언의 어간이다. 요렇게 포인트가 짚어줬어야 되지. 그리고 기억은 뭐 자립이면서 실질, 디귿은 뭐 의존이면서 형식, 일반적인 거. 근데 포인트는 니은. 요렇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 문제다. 그럼 보시면 우리는에서 우리 자립이잖아. 그럼 얘하고 드디어는 니은이 아니라니까. 얘는 용언의 어간만 된다니까. 오히려 뭐야? 기억이 됐어야 되고, 기를 해서 기억과 니은에 속하는 형태 소만이 있다. 비하고 길은 뭐야? 기억이겠지. 를과 을은 뭐야? 디귿이겠지. 아, 기억과 디귿이네. 니은이 아니고 틀렸네. 맞고의 맞서다가의 맛은 모두 뭐야? 용언의 어간이니까 니은 포인트. 바람에, 그러면 바람 플러스 애잖아. 그러면 니은과 디귿 아니라니까. 니은은 용언만 들여야 되니까 니은 틀렸네. 기억 디귿이겠지. 찾아냈다에는 차 플러스 아 플러스 네 플러스 엇 플러스 다잖아. 그러면 디귿과 니은 맞네. 요렇게 되니까 얘네들은 어간, 어미, 어미. 그럼 얘네는 뭐겠어? 어간, 어미, 어미는? 그치, 어간은 니은인 거고 어미, 어미는 디귿. 얘도 어간, 어미, 요런 것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찾아야 되는 건 니은, 디귿. 그래서 요런 문제도 굉장히 좋지 않아? 23년 완전 최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장난. 그래서 옛날은 초기 단계는 개념을 알아? 그래서 개념 찾을 수 있어? 적용할 수 있어? 줄글 없어도 풀 수 있어? 이해돼? 그래놓고 갑자기 끝판왕 어떻게 내버렸어? 이 문장 주고 이걸 이해한 다음에 적용하는 걸로 바로. 그래서 문제가 길지 않아도 굉장히 상위 수준의 추론이 필요한 지식과 추론이 필요한 문제라는 게 바로 보인다는 거지. 5번도 마찬가지죠. 5번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9번 문제 굉장히 좋은, 굉장히 잘 낸 적용과 종합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5번은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아까 말했던 이 지식 전체를 그냥 종합적으로 요거에 포인트를 주고 그냥 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나는 풋사과를 먹었다. 그럼 나는 사과, 그 다음에 를 먹었다 이렇게 되어야겠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형태에서는 나는 사과를 먹었다. 근데 포인트 요거 바로 보이셨어야 돼. 왜? 용언의 어간. 그럼 얘는 실질이면서 뭐다? 의존이다. 나머지들은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뭐야? 그치, 의존 형식.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요런 것들은 뭐 자립, 실질 요렇게 갔어야 되는. 우리가 방금 계속 앞에서도 그런 것들을 해왔잖아. 그 다음 단어는 뭐야? 자립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구분하면 되지. 근데 단어에서 포인트는 또 두 가지가 있죠.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용어는 합쳐서 한 단어라는 거, 두 번째 조사죠. 조사는 자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다? 예외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분리성, 자립성 얘기했죠. 그런 것 때문에 단어로 본다는 거. 그래서 포인트 두 가지 다
잡았네. 그럼 보시면 1번 는하고를 벌써 봐봐 건드리는 이유가 있다니까. 자립성이 없는 형태소지만 단어로. 그렇지 조사. 그 다음에 엇은 자립할 수 없는 형태소. 그렇죠. 다 의존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자립할 수 없는 형태소로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 아니라니까. 의존끼리만 결합을 했다. 바로 답은 2번. 그러니까 포인트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단어 포인트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형태소에서 포인트 하나 잡았잖아. 근데 바로 그 안에서 건드린다는 거지. 그리고 봤더니 는을 얻다. 는을 얻다. 지금 똑같이 건드리지 위에서. 그 다음에 뒤에 문제를 가도 어때? 그렇지. 풋 사과, 먹 얻다. 지금 단어 가지고 건드리는 거. 그 다음에 먹 실질이면서 뭐 단어에 해당하지 않는. 왜? 의존이기 때문에. 단어는 자립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아까 뭐 건드린 거야? 그렇죠. 얘 건드린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보시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총 지금 몇 문제나 본 것 같죠? 형태소에서 빠르게 봤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일곱, 한 9문제. 우리가 한 30분 좀 안 되게 해서 9문제 정도 봤는데 형태소 요런 식으로 패턴이 이 짧은 지식 가지고 얘만 초기적으로 내다가 얘만 초기적으로 내다가 합쳐서 내고, 그 다음에 포인트 이렇게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종합적으로 전체를 내거나 단어랑 묶어서 설명하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뭐 어떻게 나올 것이다, 도식화를 통해서 적용하는 문제를 내든지 또는 줄글로 말장난을 치든지. 그래서 요거는 계속 반복되는 문제니까 형태소 요렇게 포인트를 짚고 보시면 접근이 훨씬 빨라지고 정확도도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자, 포인트를 그거부터 찾고 보자 라는 관점에서 적용 연습을 한번 해봤으니까 천천히 복습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 형태로 강의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